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대통령 고리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께서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5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직접 대선에 출마할 거냐라고 의사를 물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당신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마할 거냐 물어봤다는 건데요. 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유력한 대선 후보다라고 미리 소개를 했고 그래서 통화가 성사되는 배경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대선 출마 의향을 물어봤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렇게 또 확산될 줄 몰랐습니다. 아마 이제 통화가 상당히 유쾌하게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네. 의미 있게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어쨌든 후속 조치가 이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총리나 권한대행의 지위보다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이면 좀 더 논의를 이어갔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차기 대통령 선거 나와서 본인과 계속 어떤 협상을 이어갈 만한 동인이 있어야지만 유의미한 대화를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대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위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사실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죠. 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관심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총리실 측에서는 많은 언론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의 정상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점점 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정상 간의 대화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점, 이 변치 않는 입장 발표입니다. 어떻게 이런 통화 내용이 외부로 나왔는지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진보 패널 가운데 한 분은 배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뭐 배후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도와 네. 동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인해주지 않았는데 자꾸 이 눈덩이처럼 대선 관련된 통화로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총리실에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자꾸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 통화 내용이 사실은 28분간의 통화였고 일부 직접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만 주요하게는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나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관세, 방위 분담, 또 알래스카 가스전, 또 이 LNG 수입 등 미국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내용들이 주로 설명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내용들은 쏙 빠지고
어떻게 한덕수 이 권한대행의 대선 관련 얘기의 주제인 것처럼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들이 대화가 우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흡족한 게 우리도 똑같이 흡족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 트럼프의 스타일상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감없이 막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 네. 내용이 주였을 거고 대선 관련된 얘기는 일부였을 텐데 네. 그 얘기가 자꾸 확대되고 그 얘기가 주제였던 것처럼 지금 비화되고 있는데 이건 실제 그런 이 대화를 통해서 미국이 인정하는 뭐 대선 후보 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총리실 쪽에서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상황인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관리형 모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해왔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뭇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대권을 위한 일종의 스토리라인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의 대권만을 생각해서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면 아마도 뭐 윤 대통령과의 어떤 뭐 절친, 40년 지기 뭐 이러한 논란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굳이 골랐을까라는 저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본인이 대권의 가도에 있어서 비판받지 않을 정도의 인물을 새롭게 고른다든지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간의 통화에서 나온 대화라면은 사실은 매우 눈여겨볼 만한 대화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을 그 공식이 딱 대입하는 순간에는 아, 트럼프라면 저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 라는 게 좀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임기를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다른 나라의 정상과 지도자에 대해서 임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편이거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왜 확답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 우리 정치권의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하지 않은 한 총리가 그 중요한 대답을 미국 대통령에게 먼저 한다? 그거는 사실은 도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얼버무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네. 한 총리가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저로서는 아직은 본인이 대권을 결심을 하기에는 그 분위기라든지 또 본인의 지금 국정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좀 힘들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답변이 미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최근에는 했었습니다. 그런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고민 중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톤이 좀 바뀐 게 느껴진다는 거죠. 동아일보가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대놓고. 출마 가능성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와 불출마 그 사이 어디쯤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잘할 거다라는 기대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56%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죠.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6%, 잘 못할 것이라는 것이 37%인데 자,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는 국정 운영도 잘할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저 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60일 동안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서 뭔가 나중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 잘할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은 정확히 조기 대선이 열릴 때까지 딱 60일 동안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차기 지도자라든지 이런 걸로 인식하고 답변을 한 게 아니라 60일 동안 선거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정도는 잘 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런 지표를 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는 있죠. 원래 정치권에서는 이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쉽게만 생각해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행정부 수반의 밑에 있는 행정부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면서 벗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파면당해서 조기 대선을 일으키게 된 그 정부의 행정부의 2인자가 차기 대선에 나온다, 조기 대선에 나온다, 국민들께서 그걸 납득하실까요? 저는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싱숭생숭한 마음 내려놓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정권이 2인자로 있었을 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어도 네.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걸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국무총리라면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가랑이까지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쟁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적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호남의 상징적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동시에 지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고. 행정과 정치는 완전 다릅니다. 민주당에서는 땡큐 이럴 건데요. 한덕수 한나땡 이럴 건데요. 우리로서도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표 규정을 만든다면 기존의 경선 후보에 참여한 분들께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경선이 모두 끝나고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해야 집권이 용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일찌감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금 국민의힘 잠룡들 입장에서는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모든 관심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지금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결심한다고 해도 그런데 넘어야 할 이 장애물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례, 이른바 꽃가마로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다가 14일에서 15일 경선 후보자 등록까지 시간도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입니다. 이 때문에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 사퇴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죠. 이른바 이런 빅텐트 가능성 어떻습니까? 부인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마중물을 부은 형태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차출론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당에서 내각을 착출한다. 근데 그것도 의원 겸직 내각이 아니고 네. 사실 독자적인 정당하고 상관없는 분을 차출한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안 맞는 거고 그 효과도 감쇄시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등판론이라는 이제 국민적 여론 추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국민이 부르면 결심을 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나 국민이 부르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고 따라서 여론의 추이가 중요해 보이는 거고 그 여론의 추이를 국내심에서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의 등판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추동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선 규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선 규정은 당연히 마련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례를 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범보수 후보 빅텐트론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는 어떻게 발전해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러나 네. 분명한 것은 저희가 예전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예에 비춰볼 때 네. 한덕수 총리가 최상의 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똑같은 동일한 어떤 위치에 있는 카드들이고 거기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카드가 이게 쓸 수가 없게 되면 그럼 최선 말고 차선이냐 이런 또 약간의 단계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 네. 예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심의 의사를 확인한 이유라면 저렇게 추진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론을박 하다가 보면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안 나와요. 네. 그럼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럼 차선인가요? 아니거든요. 한덕수 총리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다 국민이 확인해주고 당원이 확인해주는 것인데 너무 의원들께서 앞서서 규정을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 몇 개 두고 그다음에 여론에 몇 개 두고 이런 조금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지금 정치인들이 계산한 거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거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이 출마론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건 맞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흥행에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것까지 설마 계산했으면 정말 대단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대선 출마 선언과 불출마 선언이 또 복잡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선 참여 후보자는 10명 안팎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